KKMD 764화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 번역. 한국 곧 6세대 전투기 시장에 진입한다. 국산 유도 무기 인공지능 개발을 위해 LIG 넥스원과 손잡은 카이. (6세대) 전투기는 어떤 모습일까? 제 질문에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6세대 전투기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해줍니다. 첫째, 새로운 기술의 적용.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고급 센서를 활용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전쟁. 6세대 전투기는 무인 드론, 위성 및 기타 자산과 통합되는 네트워크 전쟁 시스템의 일부로 운영될 것이다. 셋째, 지향성 에너지 무기. 6세대 전투기는 기동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빛의 속도로 발사되는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넷째, 광자공학. 6세대 전투기는 전통적인 전자공학 대신 광자공학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 기체에서 전선이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들고 데이터 이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 다섯째, 로열 윙맨. 6세대 전투기는 추가 센서나 미사일 트럭 역할을 하는 로열 윙맨을 보유할 수 있다. 6세대 전투기들이 지니는 특징들 중 4.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는 KF-21 보람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향후 KF-21이라는 플랫폼이 어디까지 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4일 벨기에에 소재하고 있는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은 Partnership between LIG Next1 and Kai advances 6th generation fighter project with enhanced synergy. LIG Next1과 Kai 협력 관계, 시너지 효과를 내며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진전을 불러오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LIG Next1이 개발한 주요 무기 체계로는 현무3, 천궁, LSAM, 철룡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동대함 유도탄 2 같은 유도 미사일들과 레이더 및 탐색 장비, 임무용 컴퓨터와 전자전 장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LIG 넥스1은 유도 무기 체계와 레이더, 센서류, 항전 장비, 전자전 장비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넓게 봤을 때 전자제품의 명가 LG 계열로 분류되는 LIG 넥스1답게 자사 제품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들을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해외 군사 전문지 Army Recognition은 LIG 넥스1이 기존 사업 분야였던 유도 무기 체계, 항전 장비, 그리고 전자전 체계를 넘어 인공지능, AI와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는 무인기 및 미래 전장 기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IG 넥스1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의 협력 관계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한국형 6세대 전투기의 등장도 먼 미래의 일은 아니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Army Recognition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최근 LIG 넥스1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할 전자전 장비 및 항전 장비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협력관계는 LIG 넥스1이 보유하고 있는 유도 무기 및 첨단 시스템 개발 능력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향후 한국형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두 회사가 협력관계를 강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협력관계는 지난 10월 말에 LIG 넥스1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후 2024년 11월 2일 한국금융감독원에 의해 정식 공개되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 영공 방어 능력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다.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된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4 팬텀2 및 KF-5EF와 같은 구형 모델을 대체하는 동시에 군사기술 자주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인도네시아를 파트너로 하여 시작된 KF-21 프로젝트의 또 다른 목적은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생산 능력 확립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KF-21 보라매의 설계에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민첩성을 높이기 위해 카나드가 달려있는 삼각형 날개 델타 윙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이나 스텔스 능력을 높이기 위해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복합 물질 RAM을 적용하고 레이더파를 난반사시키도록 특별하게 설계된 외형 RAS를 가지고 있는 것 등이 그러한 예다. 아미 레코그니션이 잘못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적 초음속 전투기들 중 상당수가 삼각형 날개 델타 윙 구성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KF-21의 보조 날개 카나드가 달려있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프랑스 라팔이나 스웨덴 그리펜, 중국의 주력 전투기 J-10C, J-20 등은 주익 앞에 달려있는 카나드로 받음각을 조종하지만 KF-21 보라매는 미국 F-22, F-35 그리고 러시아 수 57과 마찬가지로 주익 뒷부분에 장착된 수평 미그로 받음각을 조종하는 전투기입니다. F-414 G400 엔진을 탑재한 KF-21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필적하는 추력대 중량비를 달성하여 최고 속도가 마하 1.8에 달한다. 정교한 A사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IRST, 종합 전자전 시스템을 갖춘 KF-21 보라매는 상황 인식을 유지하면서 다수의 목표물과 동시 교전이 가능하다. KF-21 보라매에는 AIM-9X, AIM-120 암람, 미티어, 아이리스-T 같은 다양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외부 하드포인트 10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모델에는 내부 무장창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생산되는 블락1은 공대공 임무에 최적화되어 있으나 차후 등장하게 될 후속 블럭들에는 공대지 공대함으로 확장된 공격 기능과 자율 시스템 그리고 향상된 스텔스 기능 등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 LIG 넥스1이 KF-21 보라매에 탑재할 전자전 장비 및 항전 장비에 대한 양산 계약을 가져가게 되면서 유도 무기 시스템 분야의 전문성과 더불어 향후 무인기 및 미래 전쟁 기술 분야에서도 LIG 넥스1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현재 LIG 넥스1은 비행 제어 컴퓨터와 무장 관리 컴퓨터, 그리고 생존 시스템 등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KF-21용 통합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다. 6세대 전투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LIG 넥스1은 인공지능 기반 전술 지원 시스템과 혼합 현실 제어 기술을 통합하게 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전투기들이 주로 미국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던 탓에 국산 유도 무기를 개발하고 싶어도 호환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면에서 카이와 LIG 넥스1 사이의 협력 관계 강화라는 선택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KF-21 보라매는 국산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및 국산 공대함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가 경쟁하듯이 진행되고 있다. 미 공군은 NGAD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페인이 FCAS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있다. 여기 더해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GCAP 프로그램도 있다. 하마락 디펜스에 따르면 6세대 전투기 시장은 2030년까지 약 700억 달러, 한화 96조 6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비록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최첨단 기술들이 이미 통합되어 있으며 2026년까지 블락1 완료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여기 더해 향후 6세대 전투기 성능 표준에 맞춰 스텔스 성능과 인공지능 성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개량 사업 또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즉 무인 드론 및 자율 지원 시스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은 KF-21 보라매에게 향후 등장할 새로운 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플랫폼을 소형화하고 더 단순한 엔진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공중우세기 NGAD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한민국이 F-15K 전투기에 탑재할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고 수동으로도 제어 가능한 기능 등이 포함된 미사일 및 무기 시스템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이와 LIG 넥스원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은 KF-21 보라매를 넘어 미래 전투기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로 확장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F-15K 전투기에 탑재할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 개발에 착수했다는 부분은 저로서도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원문을 몇 번이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KPD-350 타우루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 F-15K에서 운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 주체는 대한민국이 아닌 독일이며 대한민국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은 타우루스의 파생형 350K2와 철룡입니다. 사거리 500km로 예상되는 KPD-350K2는 FA-50에 탑재하여 운용될 예정이고 사거리 800km로 예상되는 철룡은 KF-21 보라매가 운용할 예정입니다. 미국산 전투기인 F-15K에 국산 무장 철룡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룡 운용 플랫폼에 F-15K는 일단 제외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카이 관계자들은 LIG 넥스원과의 협력이 가져올 잠재력은 인정하고 있지만 KF-21 보라매는 현재 블락 1 버전 개발 단계에 있어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KF-21 보라매를 대한민국 공군에게 인도한 이후에도 카이, LIG 넥스원 간의 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추가 협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에 대한민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레드 빈 후세인 RBR이 국방 정무차관과 만나 첨단 기술 개발과 관련된 파트너십을 논의했다.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차세대 국방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점점 확장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방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 요약 정리하자면 KF-21 보라매를 매개로 한 LIG 넥스원과 카이의 협력 관계는 대한민국의 국방 비전이 전략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산 유도무기, 인공지능 AI, 무인드론 기술에 걸친 두 회사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전투기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6세대 전투기 시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매체 Army Recognition이 2024년 11월 4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주목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는 비록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최첨단 기술들이 이미 통합되어 있으며 2026년까지 블락 1 완료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여기 더해 향후 6세대 전투기 성능 표준에 맞춰 스텔스 성능과 인공지능 성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의 개량 사업 또한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즉 무인 드론 및 자율 지원 시스템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접근 방식은 KF-21 보라매에게 향후 등장할 새로운 5세대 혹은 6세대 전투기에도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플랫폼을 소형화하고 더 단순한 엔진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공중우색이 NGAD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한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 미국의 차세대 공중우색이 NGAD로 대표되는 6세대 전투기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무시할 수 없는 단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찬 복잡다단한 구성 때문에 대당 4천억 원 가뿐하게 넘어설 것으로 보이는 6세대 전투기의 도입비와 돈 먹는 하마 F-35는 우습게 보일 정도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6세대 전투기의 운용 유지비 문제입니다. 이는 곧 전체적인 전술 비행대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로 이어질 텐데요. 장기전에서 질은 결코 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F-35 도입 숫자마저 축소시키려 하고 있는 미 공군에게 이러한 문제는 큰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은 지금의 NGAD보다 더 소형화된 플랫폼에 다소 출력은 떨어지더라도 저렴하고 단순한 엔진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차세대 공중우세기 NGAD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F-414 엔진이 개발된다 한들 높은 발전량을 요구하는 6세대 전투기에 쓰일 수나 있겠나 라는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업계 관계자들은 출력이 강한 엔진이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한국형 F-414 엔진으로도 충분히 6세대 전투기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의 발언을 통해 KF-21 보라매라는 중형 플랫폼의 소중함과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형 F-414 항공 엔진 개발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